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더블아트 오픈업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실 우리 정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아는 정말 20년 이상의 마라톤이다. 그래서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반, 부모 반. 네, 이렇게 반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균형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육아를 하면서 참 심리적으로도 많이 또 힘들기도 하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만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혹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신과 의사라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렇죠. 네.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들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객관적인 툴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뭐 건강검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선 피도 뽑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몇 가지 검사를 하면은 정말 객관적인 수치들이 딱딱딱 나오면서 어떤 수치 이상이면은 비정상, 뭐 그 미만은 정상,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정신과는 그런 게 없죠.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고, 그러면은 정신과에서는 뭐 우울증이나 불안의 정도나 이런 거를 따질 때 그냥 감으로 대충 보고 찍냐, 절대 아니에요. 네.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레지던트 때부터 그게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이 돼요. 사람의 마음을 볼 때 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음 건강을 체크해요. 3가지 기준이요? 네. 네. 어떤 건가요? 이 기준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 네. 이유는 부모 자신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아이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데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뭔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일 때랑 평상시일 때랑 우리의 뭐가 바뀌냐, 네. 뭐가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뭐가 바뀌는 것 같으세요? 본인 얘기하시면은 조금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 볼 때 상태 안 좋을 때 이런 게 좀 바뀌더라. 상태 안 좋을 네. 때는 확실히 제가 뭔가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곤할 때는 그냥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동생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약간 이런 얘기. 그쵸. 그거가 진짜 많이 흔한 경우인데, 바로 이 상황만 봐도 딱 3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 네. 갑자기 왜 이래? 뭔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 행위, 네. 뭔가 표정이 바뀌거나 막 말을 세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거나, 갑자기 왜 이래라는 뭔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겉에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크게 나누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네. 네. 근데 이미 감정은 뭐 화가 나는 감정이겠죠. 네. 뭔가 짜증나는 감정. 그런 게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있어요, 그 사이에. 생각이라는 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막 치우쳐요. 저 사람이 그냥 한 농담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맞아.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막 네, 그래요. 의심이 막 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왜곡돼서 부정적으로 치우쳐요. 그러면은 감정은 더 짜증나고, 그렇죠. 그러면 더 화내고, 네. 막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진짜 되는, 악순환이네요. 이 3가지 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육아서 봐도 실전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주체인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가 아닐 때. 제일 많이 경험하시는 게 이제 떼쓰는 아이에 대한 그 주제거든요. 떼쓰는 아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좀 순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돌 지나고 2돌 가까이 되면서 막 자기 주장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게 심해서 막 들어눕고, 특히 남들 보는 앞에서 막 바닥에 들어눕고 이거 사달라고 조르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막 부모로서 들어요. 근데 육아서를 보면은 그거는 정상 발달 과정이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헤아리면 된다. 그 순간은 우선은 뭐 같이 데리고 나와서 행동은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 딱 보면은 뗐을 때 이렇게 탁탁탁 안 돼요. 안 되죠.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딱 됐었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은 정상 발달로 절대 안 보여요. 책에 있는 게 기억나더라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판단이 왜곡돼요. 더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면 감정은 더 복잡해져요. 네.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책이 되기도 해요. 아, 내가 좀 뭔가 아이를 더 어렸을 때 잘 못 키워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엇나가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막 더 생각이 상상의 날개를 또 부정적으로 쫙 펼쳐요. 지금 이러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막 충동 조절 안 되고 네.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감정은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가 육아서에 나온 대로 차분하게 아이의 있는 마음을 들어줄 그런 상태가 안 돼요. 네. 행동이 확 나가게 돼요. 그렇겠다. 그런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체벌을 하게 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악순환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모 마음을 스스로 잘 살피는 거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내가 요즘에 화가 많이 난다, 화를 많이 낸다. 아, 나는 지금 글러 먹었다. 나는 정신 상태가 글러 먹고 엄마 되기에 나는 애시당초 적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또 부정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선 생각과 감정과 행동 중에서 지금 행동이 뭔가 빨간불이 막 들어오네. 그다음에 또 마음도 봐야 돼요. 감정 평상시에 뭐 약간의 이런 기복이 아니라 너무 막 극과 극으로 막 바닥을 기었다가 막 하네. 생각. 엄마가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나도 완벽하게 좋은 부모는 아니어도 그렇게 최악은 아니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나는 최악의 부모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미래가 너무 어둡고 막 이렇게 생각이 또 막 부정적으로 가 있고 이런 거를 딱 보면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지금 내가 뭔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구나,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부모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화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다운되고 네. 뭔가 저조해지고 행동도 그러면은 말도 느려지고 표정도 그냥 뚱해지고 아이를 책 읽어줄 때도 뭔가가 재미없게 모노톤으로 읽게 되고 또 귀찮아서 잘 안 읽게 되고 네. 모르는 척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생각도 역시 부정적으로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쁜 엄마야. 또 인생은 뭘까? 육아는 왜 하는 걸까? 막 이런 철학적이고 부정적인 뭐 삶은 뭘까? 죽음은 뭘까?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철학가죠.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안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런 감정 가지고 이런 행동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정신과 의사가 됐었을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그거를 딱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몰라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우울증으로 입원하신 분들 면담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 게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우울증인 분이 입원했다. 가서 이제 면담을 해라. 이런 오더가 내려서 딱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안 우울한데요? 그러면은. 이미 우울한 것 같은데 답변에서. 근데 네. 안 우울한데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뭐 귀찮으세요? 아니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교수님이 틀린 줄 알았어요. 교수님이 뭔가 오진. 짧게 외래해서 오진을 하고 내가 그걸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막 조사를 한 다음에 우울증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울증 맞대요. 왜 맞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분이 입원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 약물 치료, 상담 치료 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뭐 짧게 아니요 했던 것도 그냥 그분이 원래 좀 기운이 없고 뭐 좀 차분하고 좀 내성적인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눈 마주침도 잘 못하고 말도 느린 줄 알았는데 나아지고 나서 딱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눈도 똑바로 맞추고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네. 크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뀐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그 사람의 원래 값이 있어요. 원래 값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도 내가 원래 가진 성격, 성향, 행동 패턴을 알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뭔가 과하게 벗어나는 거는 지금 빨간불이다. 이런 신호로 여길 수 있으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 기준, 특히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그쵸, 생각과 감정과 행동.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행동에서의 변화가 조금 그나마 눈에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CCTV 달아서 딱 플레이 해보면 보여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봐요. 그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이 사람 평소랑 좀 다른데? 네. 라고 인지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 뭔가 나의 그런 마음 상태라든지 모든 환경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 인지가 돼야 나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인지가 돼야 또 아이 육아를 할 때도 많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